켄터키 남부와 테네시 북부 경계에 걸쳐 있는 포트 캠벨, 포트 캠벨은 단순히 거대한 군사 기지가 아니라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미 육군의 유명한 제101 수사단, 제5 특수부대 그룹 그린벨에 그리고 또 다른 정예부대인 제119 20 특수작전 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스의 봉어지입니다. 기지의 중심 구역에는 변경 사무실, 군수품 매장 등 주요 건물이 위치해 있지만 전체 부지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나머지 9색삼 견존 에이커 약 37헥타르에 달하는 울창한 숲과 초원 하천과 호수는 다양한 실사격 훈련과 야외 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광활한 자연구역은 흔히 140이라 불리는데, 이는 미국 농부들이 주택이나 주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땅을 지칭할 때 쓰던 오래된 표현입니다. 제가 군사 관련 기이한 현상과 미스터리를 연구하면서 배운 바에 따르면 포트 캠벨은 이러한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지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에게는 지나치게 자주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군 생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포트 캠벨에서는 피어스 빌리지, 해먼 하이츠, 리 빌리지 등 기지 내 주거 구역에서 유령 출몰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 지역에서는 UFO 목격 사례도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28년 1월 공군 토마스 멘텔 대위가 추격 중 사망한 날 켄터키 주변에서 다수의 군인이 계란형 물체와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육군 경찰관이 보고하기를 포트 캠벨 주변에서 람 다이아몬드 모양의 비행체가 쇼크 헬리콥터에 의해 추격당하고 기지의 무전탑 중 하나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955년 켈리 홉킨스빌 그린맨 사건과 같은 설명되지 않는 생물체 목격담, 그리고 지역에서 점점 늘어나는 빅풋 목격 사례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포트 캠벨은 단순한 군사 중심지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끌어들이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유령 이야기나 UFO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는 빅풋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종류의 무서운 존재가 포트 캠벨 훈련 구역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생물체는 스모크 피스, 스모크 피트이라 불리며 140 지역에서 도그맨 동만과 조우한 실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이야기는 처음으로 군인들이 직접 경험을 공유한 내용입니다. 이 군인들은 모두 포트 캠벨, 포트 캠벨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사건이 일어난 다양한 시점에 실전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켄터키 주 포트 캠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훈련 구역은 백40라고 불리며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훈련장과 실습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백40 안임시 마을 캐시디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울창한 숲과 빽빽한 덤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시가 7월 중순이라 모든 것이 만발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중대는 이 지역에서 2주간 진행되는 실전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확보한 후 제 소대는 마을에서 약 100m 떨어진 숲속에 차단 지점을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때가 훈련 12일째였습니다.
저는 차단 지점의 가장 오른쪽에 우리 팀과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보병 소대의 팀장으로 우리 팀은 진지를 파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병사들과 약 15m 거리를 두고 등은 나무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140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피곤했고 팀장들이 병사들이 깨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자정쯤이었습니다. 달은 보이지 않았고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확보한 뒤쪽 캐시디 마을이었습니다. 알파 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방어선에 누워 오십기 아삼도 50 경계를 섰습니다. 한 명은 경계, 한 명은 휴식. 브라보 팀장은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소대의 무전병 RTO는 우리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며 제 소대와 다른 소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20, 30분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결국 그는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중사님, 무전 배터리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친구.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자주 지나가는 것에 익숙해 있던 저는 다른 소리를 들었지만 별 생각 없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움직임은 매우 느려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때 저는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로 낮게 으르렁거리는 개나 늑대 같은 소리를 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목덜미에 소름이 돋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소 1.5m 이상 키가 컸으며 몸을 낮추고 점점 땅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저는 그 모습을 약 12초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않은 채 작은 삽인 E2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PSQ-20 야간 투시경을 켰습니다. 그 순간 그 생물체가 대각선으로 저를 향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빠르게라고 말할 때는 낮은 자세로 전력 질주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PSQ-20을 열감지 모드로 바꿨고 그것의 윤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도 나무 사이를 부수며 달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달리기에는 너무 빠르고 사슴보다 훨씬 컸습니다. 특히 덤불 사이를 완전히 서 있는 자세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생물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밤 다른 분대장이 자기 위치 근처에서 크고 깊은 숨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젖은 개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우리 모두는 큰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바로 근처에서 코요테가 짖는 소리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코요테는 이 지역에서 흔하며 항상 울어대지만 이 생물체가 소리를 내자 모든 코요테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소대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 이후 우리는 그날 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너무 어두워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얼굴은 길쭉하게 돌출된 주둥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숲에서 놀고 캠핑하고 사냥하며 자랐지만 이런 것과 소리를 들어본 적도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중사님, 우리 참외물이 차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 뒤 누군가 물었습니다.
누구 담배 있나요? 마른 거면 좋겠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4년 동안 군 생활이 무료 학비 받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Dodge Charger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아마 RTO겠죠. 야,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뭔가 일었어. 도움 필요해? 우리 모두는 웃었습니다. 저거 코요테 맞아 너무 커서 코요테 같지 않은데. 모두 야간 투시경 켜.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은 훈련 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두 병사가 제공한 시간대를 보면 같은 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포트 캠벨에서 또 다른 병사가 숲속에서 이상한 동물을 만났다고 보고한 겁니다. 이번에는 폭우가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켄터키 숲에는 다양한 야생 동물이 살지만 이번에 본 생물체는 그들이 아는 어떤 동물과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주목한 이유는 그 생물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502보병연대 1대대 소속이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훈련용 마을 캐시디를 방금 점령했습니다. 상황훈련 STX를 약 5일간 진행한 후 마을을 확보하고 우리는 다음 공격에 대비해 숲 가장자리로 밀려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피곤하고 마을 안에서라면 은폐가 가능했을 텐데 숲으로 밀려나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방어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좌측 도랑과 직각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팀장과 저는 사수 보조 사수와 함께 위치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우리는 곧 걱정을 멈추고 나무에 기대어 새로운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담배는 이미 젖어버렸습니다. 그때 RTO가 와서 무정히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소리와 나무잎 부딪히는 소리로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나가 배터리를 교체하고 떠났습니다. 2시 30분 후 다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야간 투시경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RTO라고 생각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그가 뭐라고 말할지 기다렸지만 주변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흐른 후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다시금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뒤쪽에서 무겁고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우리 팀장의 오른쪽 뒤 몇 미터 정도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앉아 그것이 무엇일지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때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와 보조사수 사이에서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보조사수와 저는 깜짝 놀라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괴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이 우리 오른쪽 배수구를 향해 돌진하며 숲속으로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멍하니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반 초원 늑대보다 훨씬 무겁게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네 발보다는 두 발로 전력 질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멧돼지, 스컹크 또는 숲에 있는 평범한 동물일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이야기만 듣고 믿지 않았지만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젠장 아마도 우리가 방금 전설 속 도그맨을 본 게 틀림없어.
제가 말했듯 우리는 백사이드 40이나 호수 사이 지역숲에서 도그맨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웃긴 건 우리 첫 중사가 이 전설에 대해 매우 해박했고 우리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긴 도그맨, 배경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났고 그 과정에서 저주를 내렸다는 등의 다소 황당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 병사는 앞에 두 병사와 같은 부대에 있었지만 그의 경험이 같은 날 밤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첫 번째 병사는 2인용 훈련 중이었다고 했고 세 번째 병사는 자신의 훈련이 4주간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도그맨 전설은 일반적으로 두 발로 걷는 미확인 생물로 여겨지지만 이 병사는 도그맨의 실제 기원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원주민 민속에서 언급된 생물일 수도 있다고 믿었고 자신이 관찰한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101공수사단 1대대 502기 보병연대 소속이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는 뼈 없는 사람이나 고대 원주민 영혼에 대한 많은 소문과 미신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길 Trail of Tears, 이 기지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익명 묘지도 많아 군대가 일부러 무시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어느 날 밤 우리는 포트 캠벨 백사이드 40에서 4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 중 도로 위에서 NVG를 켜고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로 가장자리에 누웠고 배수구가 도로 아래로 가로지르고 있었으며 위치에서 약 6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각은 새벽 2시쯤 날은 어두웠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방향의 도로를 관찰하고 친구는 반대 방향을 바라보며 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몸을 뒤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뭔가가 내 몸을 건드렸어. 제기랄 나를 배수구로 끌어내리려 해. 저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배수구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내부 어딘가에서 멧돼지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달아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두드리는 발걸음 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배수구에서 물러나 NVG를 들고 도로 건너편 배수구 쪽을 겨냥했습니다. 친구는 몸을 숙여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너 숲속 75m 지점에서 우리가 본 것은 정말 도그맨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키는 약 2.4, 2.7m 개머리와 늑대 몸통을 가지고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넓었지만 털인지 가죽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귀는 뾰족하고 커서 요정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모해 사격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총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도금에는 다시 숲속으로 달려가면서 작은 나무 몇 그루를 쓰러뜨리고 일부 나무를 반으로 부러뜨린 후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약 일주일쯤 후 저는 지휘관과 RTO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평생 본 것 중 가장 빽빽한 덤불 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키가 3m나 되는 가시덤불이었고 거대한 빗자루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체 대대는 이 혼란 속에서 흩어졌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대 사이 어딘가에서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휘관은 심지어 무전으로 이게 뭐지?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이 우리처럼 빽빽한 덤불 속에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몇몇 병사는 중사실로 호출되어 이 이야기를 보고했으며 중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것이 무엇이든 제 친구를 붙잡아 배숙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그의 군복을 찢어버렸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때 보았던 눈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이라도 바라볼 때 눈이 빛났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네. 마지막으로 사람이 여기 왔을 때가 언제지 군대가 아직 이 건물들을 사용하나? 글쎄요, 절반은 이미 무너졌네요. 우리는 확실히 이 건물들이 비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마치 얼음으로 덮인 언덕 위에 있는 마을 같네요. 잠깐만 PMO가 여기 계속 순찰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대부분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고요. 저쪽 목조 건물은 문이 열려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볼래요? 좋아요. 그냥 밀어 열면 돼요. 오, 세상에. 이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훈련 중이던 두 병사에 관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지루함을 느낀 그들은 40년대 시골 지역에 있는 수많은 모이 마을 중 하나를 몰래 돌아다니기로 합니다. 많은 훈련장과 건물들이 이미 버려져 있었죠. 기지가 워낙 커서 군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면 세금을 써서 건물을 철거하기보다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지 내 경찰 장교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런 건물들이 토지를 차지하고 떠도는 사람들 울타리를 넘는 사람들, 그리고 분명히 다른 이유로도 방문하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포트 캠벨에서 3대대 전투부대 훈련인 죽음의 독수리 작전 3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부로 배치된 항공교통관제사였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려는 일은 며칠 전 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야간 근무 중이었고 다른 모든 팀은 후방구로 돌아갔습니다. 본부 직원과 CP 운영자 그리고 CP 근처 포병대대만 남아 있었죠. 사실 저와 친구가 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CP를 떠나 야간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훈련 마을의 작은 목조, 콘크리트, 오두막이나 숲속을 탐험하며 돌아다녔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길을 지키는 다른 친숙한 병사를 피해 몰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방수 천 아래 NVG 몇 개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피해 몰래 지나 조금 떨어진 또 다른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달빛만으로도 충분해서 별도의 장치 없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목조 오두막 육체와 콘크리트 오두막 육체가 있었고 모두 완전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결국 플래시와 저구에선 조명을 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멀리 왔고 발각될 위험도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 자체가 소름 끼쳤습니다. 키 큰 풀과 울창한 잡초 낡고 허물어진 건물들. 대부분의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갈길 위에 서서 그 열린 문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안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틈을 좁히고 제 친구가 앞으로 나서서 손으로 문을 더 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목조 오두막 뒤쪽 벽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잠시 동안 큰 자갈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열린 문에서 튀어나올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요가 찾아오자 친구가 문을 활짝 밀자방, 아니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눈치챈 유일한 것은 자갈이 많이 이동되어 새로운 흙바닥이 드러나 있고 뒤쪽 벽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멍 아래쪽에는 움푹 패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벽에 몸을 대고 땅을 파는 개처럼 보였습니다. 이 벽이 최소한 몇 번은 긁힌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뒤쪽 문 밖에서 높은 풀 사이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뒤돌아 보았고 달빛 아래 처음에는 큰 남자로 착각했던 존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몸집이 건장하고 풀 사이에 숨어 있었으며 머리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는 늑대처럼 생긴 머리였고 반사된 눈으로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들판의 늑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주변 나무 근처에는 확실히 많은 들판 늑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격의 늑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관찰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손을 들어 땅을 내리치며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동물을 놀라게 할 때 하는 동작처럼요. 하지만 이 존재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천천히 머리를 풀 속으로 숙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빠르고 조용하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감시당하고 있다는 타는 듯한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달려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건 좋지 않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걸어가며 그 끔찍한 감각,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통제소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공포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경비초소를 피해 몰래 지나쳤습니다. 우리는 통제소로 돌아왔고 도착하자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방금 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순간 느낀 공포는 제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이야기 중에서 도그맨에 관한 이야기는 숲속을 떠도는 다른 이상한 생물만큼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목격 사례는 백인 정착민들이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식민지 시대 프랑스인 사냥꾼과 국경 수비원들은 샤오니족 원주민 상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변신할 수 있는 존재, 이른바 순환 주술사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샤오니족 전설에 따르면 한 샤오니족 주술사는 늑대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지만 이 힘을 남용하다가 늑대 형태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의 복수의 영혼은 아직도 숲을 떠돌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유럽 늑대인간 전설과 이 사냥꾼 이야기를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 이 원주민 주술사는 루이지아나 전설 속 늑대인간과 유사한 루가루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루가루는 늪지습지 울창한 숲을 배회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도그맨이 실제로 루이지애나
남부에서 목격되었는지는 불확실하며 이를 단순한 민속 이야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전해 내려오는 원주민 전설뿐만 아니라 인간과 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가 처음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건은 1887년 미시간주 웩스퍼드 카운티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두 나무꾼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이 존재는 키 7피트, 약 2.1m의 거인으로 개머리에 인간 몸을 가지고 있었고 푸른색 또는 호박색 눈과 인간 같은 울부짖음을 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발로 서서 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 미시간 전역, 특히 하위반도 북서부에서 많은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생물을 미시간 도그맨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도그맨의 악명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퍼졌습니다. 플로리다 출신 한 가족이 국립 레크리에이션 지역인 미들랜드 지역 캠핑장에서 RV 차량 안에서 조각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캠핑장은 켄터키와 테네시 주 경계를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두 자녀 브래들리와 메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메건은 RV 내부에서 가족과 함께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그녀의 시신이 나무 위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필립 더글라스 부경관과 윌리엄 폴슨 주 경찰이었습니다. 공식 경찰 보고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을 단순히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그맨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들랜드 지역과 그 주변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생물을 미들랜드 지역 괴물이라 부르며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전설이 아닙니다. 켄터키와 테네시의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홉타운 크로니클의 한 인터뷰에서 미국 산림청 홍보 전문가 카를란 루이스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괴물의 실제 목격에 대한 증거 기록 문서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 중 상당수가 미들랜드 지역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모든 구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물의 존재를 보여주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널리스트 달튼 요크의 기사에 따르면 미들랜드 지역 전설 속 도그맨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1940년대 테네시 밸리 관리국은 대형 인공호수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집을 잃고 떠나야 했습니다. 도그맨 전설은 이후 일부 주민들에게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설이 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공동체 기억, 특히 수백 개의 가족 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개된 군인들의 도그맨 목격 사례처럼 이러한 생물을 실제로 본 사람들의 경험은 완전히 허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매우 진지하며 켄터키와 테네시의 숲에서 목격된 예티나 기타 이상한 생물들을 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단순히 이런 이야기들만으로도 사냥꾼들은 호수 주변 지역을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몇몇 용감하거나 어리석게도 숲에서 사냥을 시도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지켜 보인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건 단순히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생물을 확인할 증거를 찾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원 관리인들은 밤에 숲속에서 들리는 이상한 울음소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캠퍼들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이런 울음소리조차 오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 사이의 땅 지역을 배회하는 개 머리를 가진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포트 캠벨에서 훈련 중인 군인들이 같은 것을 봤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기지는 호수 사이에 땅과 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기지 뒤편 470에이커 규모 훈련 지역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군인들이 화재 감시 근무 중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 셈이죠. 이번 에피소드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채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